자, 그다음 문제 33번 보실까요? 33번입니다. 여기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별손 충당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에서 일단 33번 1번. 자, 300세대 이상의 공공임대 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특별소산 충당금을 적립합니다. 33번에 1번. 죄송합니다. 여기가 특별수선 충당금은 맞는데 여기 법령명이 좀 틀렸네요. 법령만 한번 좀 수정 잠깐 해주실게요. 그래서는 여기는 민간 임대주택법, 여기는 여기 33번은 여기는 공공주택특별법이죠. 그래서 법에 관한 명칭이 좀 바뀌어 지금 오류가 있네요. 공공주택특별법, 그 법에 관한 명칭을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이제 특별법령상으로 법령 하나 좀 바꿔주시고 해서 이 법령에 따른 특별손 충당금에 관한 지문에서 법령명 하나 수정을 잠깐 해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법령명 하나, 그 공공주택 특별법 하나 수정을 해주시고 이제 관련해서 그럼 이 법령상에 이 특별손 충당금에 쭉 기술이 된 문항 1번부터 이제 1번에 가보시죠. 1번은 이제 보셨을 때 일이 해당되면 적립합니다. 1번, 2번. 자, 2번은 지금 장기 수용 계획에서 일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 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해서 공동관리법에 따른 장기 수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임대 기간 중 임대주택 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의 장기 수용을 갖춰 놓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특별선 충당금 공부를 좀 하시면 좀 보시는데 그중 하나 2번만 잠깐. 2번은 뭐 중요도는 거의 떨어지긴 한데 여기도 뭘 수립하더라? 장기수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시면 수립을 했다면 현재 보신 대로 수립을 해서 사용검사 신청할 때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그 기간 동안 여기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관리 기간 동안에 뭐 하면 돼요? 관리사무소에 뭐만 하면 갖춰 놓는다는 건 뭐만 하면 되죠? 여기 비치 갖춰 놓아야 한다는 것은 여기 비치만 하면 돼요. 어떤 비치한다, 즉 갖춰 놓는다 끝, 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갖춰 놓아야 한다라고 해서 비치만 하면 되니 그 이후에 그러면 조정할까지 말까지 그 이야기 아예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치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하나 정리를 좀 봐주시고 해서 임대기간 조정 그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갖춰만 놓는 걸로 끝해서 장기수용 계획은 현재 이 법에 따른 장기수용 계획은 여기 2번 지문을 전체 다 마무리할 만큼의 내용이 없더라. 임대기간 갖춰만 놓으면 된다. 끝. 2번. 자, 이제 그러면 3번으로 가자. 3번에 가셨을 때 지문에 이제 보시면 자,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대 운비 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를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손 충당금을 최초로 구성된 누구에게 입주자 대비 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그래서 3번은 당연히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공공주택 사업자도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가 당연히 이 분양 전환 되게 되면 이걸 누구에게 이거를 입주자 대비 회의에게 당연히 주고 가죠. 그래서 일단은 입주자 대비 회의에게 이 돈을 주고 갑니다라고 입주자 대비 회의 가는 거 하나 확인했고요. 자, 이제 그러면 공공주택 여기 현재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 특별선 충당금은 두 가지. 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됐지만 또 어디도 있습니까? 민간 임대주택법에 가도 특별선 충당금이 나와요.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적립했던 그 돈을 양도가 되는 경우도 주고 가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같이 보실 것은 그러면 이제 법은 좀 다릅니다만 민간 임대주택이 누가 임대사업자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그 민간 임대주택이 뭐 했더라? 양도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적립했던 그 돈을 넘겨줍니다. 누구에게 넘겨준다? 넘겨주는 거 동일해요. 그러니까 법만 다를 뿐 공공주택 사업자든 임대사업자든 간에 여기 분양되는 데거나 양도되는 경우 이걸 누구에게 이거를 넘겨주는 건 모두 공이 누구로 갑니까? 입주자 대표이니까 넘겨주는 것은 공공주택 사업자나 임대사업자 모두가 다 중간에 거치는 경로 없이 바로 누구? 입주자 대비 회의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문항 3번 하나 봐주시면서 자 4번은 시기입니다. 시기.
언제 적립할까 그랬을 때 특별수원 충당금을 사용검사일, 양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 그래서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해서 4번 나와 있고요. 5번. 여기서는 5번 여기서 이제 보면 5번을 조금 주의해서 보시고 5번은 보죠. 이 공공임대주택은 어떻게 돼요? 주택에 따라 적립요율에 관한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 기준을 살펴봤더니 지문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의 적립요율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표준건축비 1만 분의 1이 아니지요. 현재 5번에 해당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 5번에 해당 이와 같은 주택이라고 한다면 일단 어떻게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여기 얼마 표준건축비의 1만 분의 1이죠. 1만 분의 4죠. 4에서 여기 5번은 현재 그 대상 주택은 큰 문제가 없고 그 적립비율에 관한 게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얼마 1만 분의 4의 적립비율로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문은 지금 현재 5번에 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건축 1만 분의 1이 아니라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준건축 1만 분의 4의 요율로 적립합니다. 그래서 현재 틀린 것은 5번에 그 적립에 관한 요율에 관한 기준이 틀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5번 지문도 한번 이거를 전환해서 뭐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냐면 지문은 이 법령을 주고 지금 이 적립 요율을 주고 현재 기술된 요 주택이 이 주택 중에 하나를 기입형으로 물어보는 것까지는 한번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현재 요율을 갖고 문제 객관식으로 물었지만 객관식의 요율로서 이걸 현재 이 요율을 주관식으로 물어볼 가능성보다는 혹시 이게 5번 문제가 주관식화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요율보다는 그 주택에 관한 전시점 현재 그 가장 첫 번째 영구 임대주택에서부터 장기 전세 주택까지 해서 총 몇 가지인가요? 5가지. 5가지 주택 중 혹시 명칭을 한 번 정도는 물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칭 한번 꼭 영구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 공공 임대주택하고 장기 전세 주택까지 해서 여기는 영어도 한 번은 좀 주의를 해 두시자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5번 정리 좀 하고요. 자, 그다음 34번. 하자 분쟁 조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34번 나와 있어요.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나와 있는 지문인데, 자, 지문을 보셨을 때, 자, 지문은 지금, 자, 동그라미 1번. 1번은 이 하자 분쟁 조정인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어요. 위탁할 수 있는데, 지문은, 그다음 34번 1번. 여러분이 34번 1번도 꼭 하나 9번 34번 1번인데 여기서 지금 물어봐서 무슨 위원회 여기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관련 이 업무를 그럼 일단 이 하자 분쟁 조정 여기는 어디에 둔다 이거는 이 위원회는 여기는 어디에 둔다 여기 둔다 이거를 위원회는 어디에 둔다 이거를 국토교통부죠. 그래서 이거를 국토교통부에 둡니까? 네. 이제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두는 이 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운영 및 사무처를 위탁할 수 있다. 누가 위탁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고시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탁은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에게 위탁합니까? 고시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1번이 나와 있는데 1번이 좀 틀린 거죠. 여기는 구체적인 기관명이 나오죠.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운영 및 사무처에 관한 업무를 여기를 국토안전관리원이죠. 그래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는 고시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여기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안전관리원의 운영 및 사무처를 위탁할 수 있다. 근데 1번 지문 여러분이 어디선가는 처음 본 지문, 현재 틀린 지문이긴 하지만 여러분 1번은 처음 본 지문이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흘려 보냈을 수도 있는데 현재 1번 지문이라고 보죠. 1번 지문은 누가? 국토교통부 국토장관이 운영 및 사무를 현재 그 지문 그대로 고시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럼 여기는 보셨을 때 고시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여기 어딘가는 본 듯한 지문인데 여러분들이 위원회는 여러분이 총 4가지예요. 하자, 중앙, 그리고 임대, 그리고 지방 4개 위원회인데
4개 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되는 위원회는 2가지입니다. 현재 이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하고 그리고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인데 현재 그럼 결론은 보면 현재 여기 이 고시로 정하는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위탁할 수 있다는 요 질문은 그 중에 보면 여기는 위원회 여기는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 관한 운영 및 사무 처리 위탁은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로 고시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위탁에 관한 건 현재 그 위탁 운영에 관한 지금 여러분이 2가지 위원회 지금 보신 대로 국토 여기 이 하자 분쟁 조정위는 국토안전관리위원회 장관이 위탁할 운영 사업 위탁할 수 있다는 질문 하나. 그런데 이 중앙 분쟁 조정 열쇠 위탁은 뭐 동일해 장관이 주는 건데 여기는 고시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요 2가지 꼭 구분하십시오. 부분들에서 중앙은 어떤 구체적인 기관명이 아니라 고시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고 나와야 되지만 근데 어디 방금 34번 1번과 같이 하자 분쟁 조정은 구체적으로 그 명칭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지문이 나와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하나 X, 2번, 3번. 3번은 지금 이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이 분과위원회에서 이 판정했던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해 뭐가 이의가 있다라면 절차상 어떤 절차를 거쳐 갈 수 있냐 그래서 하자 여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해서 3번은 수치 하나 그리고 기관 안전진단 전문기관하고 변호사 한번 봐주시고 4번도 한 번은 확인했었던 분과위원회 회의를 주는 의장이 분과위원장이 아닌 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4번에 기술된 대로 재심의 사건, 청구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분쟁 조정 사건, 위원회 분과위원회 안건으로서 위원회 의사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에 관한 이 3가지가 있는 회의는 누가 이거는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주재하는 의장이 된다는 것. 그리고 5번은 하자 진단 관련 결과 제출에 관한 요건까지 해서 5번 정리하죠. 자, 35번. 자, 35번은 지금 보시면 산재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지문은 지금 보셨을 때 1번에 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1번의 장애라 그랬습니까? 여기 1번의 용어 정의 여기는 장애가 아니라 1번은 현재 1번에 주어지는 그와 같은 상태를 중증 요양 상태 용어가 좀 틀렸죠. 그래서 35번 1번에서는 이 지문이 중증 요양 상태이지 장애에 관한 용어 기술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중증 요양 상태를 수정해 두시고요. 자, 그래 휴업급여는 일단은 뭐 자주 언급이 되긴 하지만 또 자주 그만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 그래서 휴업급여는 2번째 줄에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 그리고 단서 취업하지 못한 게 며칠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까?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3일 이내면 3일 하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몇 배,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3번, 그리고 4번, 5번까지 해서 일단 35번 관련 지문 좀 정리하고요. 36번. 36번은 보시면 노동조합 및 노동과 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에 비치할 서류가 아닌 것은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 있는 36번은 여러분이 보시면 그 중에 그 4번째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이 주된사 비치할 서류 종류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6번은 그 첨부된 해설을 통해서 확인하셨을 때 일단 그 36번의 지문 중에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비치해야 되는 기간 일단 여기 기간을 물어본 거 아니고 그 관련 비치되는 서류를 물어본 게 36번이지만 30번은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노동조합 설립일로부터 며칠 이내 비치하는 거 비치에 관한 기간 문제 지문에 30일 하나 좀 확인하셔서 36번의 그 지문 30일 이내에서 밑줄 그 일자 하나 봐주시고요. 37번 자 대변기 세종수 급수 방식 중에
급수관에 직접 연결한 핸들, 여기서 말하는 핸들이라는 것은 세정 밸브죠. 세정 밸브 또는 이거를 플러시 밸브라고 해서 핸들을 누르면 급수관으로부터 일정량의 물이 방출되어 변기를 세정하는 방식은 밑에 나와 있는 즉 그 대변기 세정 방식이 뭘 말하는 겁니까? 플러시 밸브식. 이거는 뭐 플러시 밸브식도 이거를 뭐 세정 밸브식 명칭은 뭐 같은 거죠. 그래서 명칭은 명칭이다 보면 세정 밸브식 또는 그거를 뭐 플러시 밸브식이라는 데에서 명칭은 뭐 같은 부분이 이제 보셨어요. 여기 보면 이와 같은 대변기 세정 방식이 뭔가요? 밑에 나와 있는 지문 중에서 플러시 밸브식 또는 그걸 세정 밸브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선택하시는 37번의 문항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2번 하나 봐주시는데 자 그럼 여기는 플러시 밸브식 또는 세정 밸브식입니다. 그럼 여기는 일단 뭐하고 직관 연결시켜요? 급수관하고 여기는 세정 탱크 그것이 바로 급수관으로 직관해서 급수관에 이제 이 세정 밸브를 한번 누르고 놓으면 어때요? 그 아베이오에서 물이 일정량의 물이 나와서 변기에 있는 오수를 쓸어서 여기를 이제 트랩을 통해 빠져 나가게 되는데 오수가 쓸려 내려가는 게 뭐 할 수 있다? 역류에서 그 물이 어디로 들어올 수 있다? 급수관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그 역류되는 걸 막기 위해 설치되는 장치명까지 한번 같이 기억하신다면 그 장치명은 뭘까요? 그 장치명을 뭐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기 있는 보시면 일단 뭐 명칭은 얘기해 보면 명칭 하나로 일괄된 게 아니라 이제 보시면 이거를 버큐움 브레이커라고 하죠. 명칭은 보시면 이게 버큐움 브레이커 이거를 뭐 버큐움 브레이커라고 해서 명칭은 버큐움 브레이커라는 지문으로도 주기도 하지만 이거를 뭐 진공 브레이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뭐 진공 브레이커라고도 하고 이거를 뭐 또 진공 방지를 하는 등의 명칭이냐 뭐 하나 이상이 되니까요. 뭘로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거의 대부분의 명칭이 버큐움 브레이커 아니면 거의 진공 브레이커라는 지문으로 많이 주죠. 그래서 이 버큐움 브레이커가 설치돼서 역류한 오수가 역류할 때 이 버큐움 브레이커가 열려서 공기를 공급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 흐름을 끊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여기 이 플러시 밸브식, 세정 밸브식 여기 그 관련 이 급수관에 오수가 역류할 때 그 역류를 막아주는 장치가 뭐가 있다? 버큐움 브레이커가 설치돼서 열리면서 이제 공기가 공급되면서 흐름을 끊어주는 거죠. 이제 37번에 2번 하나 봐주시고요. 자, 38번. 예, 여기 연결송수관 설명에 국가화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일단은 그 지문에 그 높이가 31m 이상,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어서는 건식 설비가 습식이라고 한번 정리했던 부분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습식 설비로 합니다. 1번. 자, 배관은 주 배관의 구경이 65mm 이상인 옥내 소화전 설비 또는 스프링클 설비 또는 물분무 소화 설비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고 된 여기는 65가 아니라 주 배관의 구경이 몇 mm인가요? 여기는 100mm 이상입니다. 100mm 이상. 2번 X, 3번 방수구 또는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이 층에 있어서는 계단으로부터 몇 메타? 10m가 아니라 여기는 5m 이내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2.5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부분들은. 자, 4번 방수기구함입니다. 방수기구함. 38번에 4번, 이것만 잠깐 38번에 38번에 4번인데 38번에 4번에 지금 38번에 4번에 방수기구함입니다. 자, 여기는 방수기구함은 뭔가요? 그럼 옥내 여기 연결송수관 설비 이 방수기구함은 뭡니까? 여기는 방수기구함은 여러분들이 그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일반 건물 아니면 여러분이 아파트 거주하시는 아파트를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걸어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모양의 흡사, 모랑 동과 거의 그 흡사하냐면 보시면 거의 옥내 소화전의 크기와 거의 흡사하고 보면 이 외함 철제함이 매입형으로 벽에 들어가 있는데 그 외함 이 표면을 뭐라면 여기가 방수기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수기구함. 그러면 방수기구함은 뭐를 여기다가 넣어놓냐 그야 함이라는 데는 뭔가는 이 함 안에가 뭔가는 들어있다는 건데 연결송수관 설비 방수구는 소방호수하고 노즐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연결송수관에 이 방수구를 쓰려면 뭐가 있어? 소방호수도 체결하고 노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수기구함이라는 것은 보면
65mm 이 호스, 65mm 호스하고 호스 플러스 노즐, 노즐을 보관하고 있는 그 함을 이거를 방수 기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를 쓰려면 이 방수 기구함을 열어서 65mm 소방 호스하고 노즐을 가져와서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기에 체결을 하고 사용을 하는, 그래서 그 노즐하고 노즐하고 호스가 보관된 걸 이거를 방수 기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지문에 방수 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 층마다 설치해야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몇 미터 이내마다 설치하며 여기는 5m 이내마다 설치한다. 그래서 문항 4번은 맞습니다. 부분들은. 자, 양정입니다.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 선단의 압력이 얼마 이상? 0.25가 아니라 0.35메가파스칼이죠. 0.35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한다 해서 문항 5번은 0.25가 0.35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해서 5번 하나 정리. 자, 39번. 자,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상 기계 설비 부분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일단 용어는 지금 주어진 게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중에서 중앙 집중식 냉난방 설비란 지문을 주고서 기술된 지문 한번 보죠. 자, 중앙 집중식 냉난방 설비를 하면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이 가로 퍼센트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의 순환 펌프, 전기 난방 설비 등을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몇 퍼센트 이상의 냉난방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를 물었던 것을 여기는 보시면 60입니다. 60% 이상이죠. 그래서 60을 쓰시는 부분 하나 해서 이게 39번 60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40번. 자, 40번은 그 통기관에 관한 기술, 이제 박스에다가 통기관에 관한 지문을 설명하고 여기서 기술된 통기관은 무슨 통기관인가? 그래서 지문에 주어지는 그 설명을 해놓고서 그 통기관에 관한 명칭을 1번부터 5번 중에 한번 찾아보시오라고 이제 지문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보시면 자, 가로 통기관은 기구 통기관은 그 기구 오버플로면보다 높은 위치에 세운 후 다시 내려서 기구 배수관이 다른 배수관과 합류 직전의 수평부에 접속하거나 또는 바닥 밑을 수평 현장에서 통기 소지관에 접속하는 통기관입니다. 그래서 40번의 이 기술된 통기관은 반송 통기관입니다. 통기관에서 반송 통기관에서 지문 1번. 여러분이 반송 통기관 여러분이 뭘 좀 더 생각이 좀 쉽게 할 수 있냐면 물을 사용하는 급수전이 그 벽면에 있는 게 이게 그 실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을 때 저런 세택을 많이 하는 통기관이죠. 그래서 이 실을 그 중앙에 설치되어 있을 때 사용되는 통기관이 이제 반송 통기관이다. 그래서 40번에 1번 하나 확인해 두시고요. 41번. 40번 그 수치화해서 41번은 물어본 건데 여러분 요거는 일단은 그 가장 먼저 요 지문 여러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부분들에서 지문은 현재 41번은 지금 지문 양수량이 분당 1세제곱미터 전향정이 50m 되는 펌프에서 회전수를 1.2배 증가시켰을 때 양수량은 몇 배가 증가하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부분들은. 자, 지문은 지금 현재 여기서는 그 펌프 회전수 변화와 양수량의 관계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냐를 가지고 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보셨을 때 41번. 일단 41번은 그 수치, 그 지문보다 여러분 가장 그 지문 전에 뭘 여러분 일단 정리가 되셔야 되냐면 41번에 여러분 여기서는 뭘 일단 이 지문으로서 여러분이 펌프나 뭐 상사법칙을 표현하긴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펌프의 이 회전수 변화, 이 펌프의 이 회전수 변화와 이 펌프 회전수 변화와 관계가 첫 번째 양수량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뭔가요? 양정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죠? 이 회전수 변화와 뭐가 축동력입니다. 축동력에서
축동력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 있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냐를 현재 지문으로 물어봤던 건데, 현재 그러면 여러분이 이 펌프 회전수 변화와 양수량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비례죠. 비례. 양정은 어떤 관계에 있어요? 여기는 제곱의 비례, 여기는 제곱의 비례입니다. 제곱의 비례. 그래서 제곱의 비례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축동력은 무슨 관계에 있어요? 여기는 세제곱의 비례입니다. 세제곱의 비례다. 그래서 지문은 현재 여기 이 펌프 회전수 변화와 양수량, 양정, 축동 요거는 현재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현재 여기는 지문으로도 물어봐요. 꼭 현재 이걸 41번 같이 수치화해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문화해서 물어본다. 어떻게 물어본다? 예를 들면 펌프 이 회전수 변화 양정은 세제곱에 비례한다? 아니죠. X. 축동력은 비례 관계에 있다? 아니죠. 그래서 양수량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비례 관계에 있는지 제곱에 비례하는 건데 세제곱에 비례한지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시냐를 지문을 이게 정리가 되면 이걸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단순 이거를 뭘 물어 이거를 요 지문을 여기서 뭘 물어 이거를 이 지문을 여러분들에게 수치화해서 잠깐 전환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러면 볼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되셨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이거를 수치화해서 물어봤다. 이제 보면 그러면 여기는 펌프 회전수가 양수량이 분당 1세제곱미터, 뭐 전향적 크기는 여기는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 이제 그러면 여기 펌프 회전수가 1.2배로 증가했을 때 양수량을 그러면 펌프가 1.2배로 늘어났다면 증가했다면 양수량도 어떻게 비례하니까 여기 몇 배로 증가하는 거죠? 1.2배로 증가하죠. 그래서 문항은 동그라미 1번에서 1.2배 증가. 이 부분은 지난 23회에 실무 쪽도 보시면 특정 그 수치를 주고도 이것도 수치화해서 유형은 좀 다르긴 합니다. 41번은 좀 다르긴 한데 41번은 특히 이 수치를 주고서 구체적인 제곱, 세제곱 비례인지를 수치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서 또 문제를 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어느 형태는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이 지문 이 세 개 관계를 알고 있다고 하시면 지문화해서 물어보거나 이거를 또 아니면 수치화해서 물어보든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41번은 그 하나 1.2배가 준 게 아니라 기본 이론을 좀 정리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42번. 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배선 방식은 간선이죠. 간선이라는 것은 배전반에서 분전반으로 전기를 보내는 배선 방식의 종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박스에 있는 두 가지 요건을 갖는 즉 특징을 갖는 배선 방식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사고 발생대 타 부하의 파급 효과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어 다른 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데 첫 번째가 장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경제적이 못하다는 거 여기는 단점이 될 수 있죠. 이거는 뭘 말합니까? 평행식이죠. 그래서 간선 배선을 크게 보면 평행식하고 나뭇가지식 정도만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셨을 때 42번 간선 중에 있는 보시면 이건 첫 번째 여기 현재 그러면 42번에 이 두 가지 요건에 관한 건 뭘 말이에요? 이게 평행식이란 건 뭐예요? 평행식이란 것은 그러면 자 여기도 평행식을 설명하는 게 42번 그럼 현재 정답은 그 중에 2번 평행식을 찾으시면 되는데 평행식 이제 배전반 배전반이죠. 이 배전반이 있어요. 배전반이 있으면 이 배전반부터 각각 필요해서 분전반까지 전기를 보내는 거 어떻게 이게 분전반이라면 분전반을 어떻게 전기를 보낼 거냐 그래서 배전반에서 각 분전반마다 네가 단독 배전해서 단독으로 전기를 배전해서 전선을 따로 깔아서 전기를 보내는 게 이걸 이게 지금 평행식이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질문이요. 타 부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그 최소한 억제할 수 있어서 다른 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쪽 두 번째 분전반 이 선로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요. 여기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기타 다른 이 분전반의 선로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파급 효과는 이 분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다른 분전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고요. 경제적인 보다는 당연히 각 분전마다 단독 배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장점, 두 번째가 장점이면 두 번째 경제적인 보다는 건 단점일 수 있죠. 그러면 여기 현재 주어지는 요 지문의 반대 개념, 이 평행식이 방금 받은 그와 같은 장점, 단점의 반대 개념은 이게 뭐가 있을까? 나뭇가지식. 이거를 수지상식, 표현은 둘 중에 하나, 나뭇가지식 또는 이거를 수지상식이라는 예에서 이거 볼 수 있죠. 그럼 결국 이거는 지금 이 평행식과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이라는 것은 보면 배전반이 있습니다.
배전반이 나무까지 말고 나무까지가 있나 왜 이 분전반이라면 어떻게 돼요? 나무까지가 뻗어나 첫 번째 분전반으로 전설을 보내면 그다음 이 분전반이 그다음 분전반에서 나무까지가 뻗어나가는 형태로 전선을 보냈다, 배선했다, 전기를 보냈다. 그래서 그럼 여기는 보죠. 좀 전에 여기 가장 큰 장점이었던 이 지금 이 두 번째 분전반에 본 이 전선, 이 선로에 문제가 있어도 첫 두 번째 영향을 받는데 기타 영향을 받지 않죠. 근데 만약 여기는 이 두 번째 선로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첫 번째 그 이후에는 그 분전반의 전기는 공급이 안 될 수 있죠. 부분하고. 그러면 대신 여기는 각 분전반마다 단독 배전하니까 경제적이 못했던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전선을 뻗어나가지 가다 보니까 경제적이지는 여기는 경제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둘의 서로 반대가 의미 정도만 확인하시기 부분들. 그지? 이건 애운다기보단 요 형태만 조금 이해해 놓으시면 그 배선 방식, 그 간선 방식 중에 평행식하고 지금 설명드린 지금 여기 그 나무까지 두 가지 의미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 애워서 뭐 정리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부분들은. 자, 그렇게 해서 42번 하나 좀 정리 봐주시고요. 자, 42번, 43번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일단 43번 잠깐 보시면 자, 냉수, 온수를 혼합 사용해도 압력 차의 온도 변화가 없도록 합니다. 2번. 그리고 3번. 하향식 급탕 방식에서 급탕관은 선하향 구배로 하고 반탕관은 여기는 반탕관은 선상향인데 반탕관은 여기는 선하향입니다. 반탕관은 선하향 구배로 합니다. 그래서 43번 나와 있는데 일단 급탕 설비는 공급 방식에 따라 올라가면서 공급하는 상향 공급 방식이 있고요. 이 급탕 수직관을 통해서 올려보냈다가 내려오며 공급하는 하향 공급 방식이 있습니다. 하향 공급 방식은 관의 종류에 관계없이 구배는 어떻게 이거를 선하향 구배로 가면 됩니다. 43번 의미만 잠깐 보면 43번은 그 관의 구배인데 급탕은 관의 구배를 가지고 한번 물어보기도 해요. 두 번 정도, 근래는 출제하지 않았지만 관의 구배는 꼭 한번 확인할 필요가 여러분들이 43번에 하향 공급 방식의 43번에 3번에 하향 공급 방식이라면 일단 그 관은 여러분이 현재 그 급탕관하고 반탕관 나와 있는데요. 근데 관의 구배는 여러분이 관은 급탕 수평 주간, 관은 급탕 수평 주간을 주거나 또는 아니면 이게 필요에도 들어가는 공급관을 주거나 또는 이거를 다시 되돌리는 반탕관, 반탕을 이걸 다시 복기관이라 그래서 반탕 또는 복기관을 주던 해서 하향식은 이 세 가지 급탕 수평 주간, 공급관, 반탕 이 세 가지 관 중에 어떤 관을 줘도 이거는 무슨 관? 여기는 무슨 구배? 여기는 선하향입니다. 선하향 구배를 한다 그래서 선하향 구배를 합니다. 그래서 의미만 잠깐 보죠. 일단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일러 또는 저탕조가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좀 만드는 급탕이 여기 있거든요. 급탕이 있다면 여기는 이 급탕을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하향이니까 일단 이 급탕을 수직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올릴 거예요. 수직관을 통해 이 물을 끌어올리면 수직관을 통해 올려서 물이 올라가게. 그러면 수직관을 통해 물을 끌어올렸다가 얘를 내려오면서 공급하는 이게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급탕 수평 주간. 이제 구배는 그러면 올라가면서 내려와야 되니까 이게 물을 나눠뒀다면 이게 지금 급탕 수평 주간입니다. 급탕 수평 주간의 구배는 어떻게 돼? 이게 구배가 선하향 구배. 그러면 이게 구배가 선하향 구배입니다. 그러면 급탕 수평 주간을 통해 내려오면서 피력에서 들어가는 이게 이제 보면 이 관이 그러면 피력에서로 들어간 이 관의 구배는 이것도 어떻게 돼? 이것도 선하향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공급관을 말하는 건데, 자 그럼 피력에서 급탕을 뽑아 쓰게 돼. 급탕을 뽑아 쓰는데 그 뽑아 쓴 물이 있을 거고 그러면 쓰지 않은 물은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보일러나 저탕도로 되돌아가는데 그 이 반탕관 또는 복기관도 구배가 어떻게 돼? 이것도 선하향 구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피력에서 물이 다시 좀 돌아갈 건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물어봤던 것은 하향 공급 방식은 주어지는 관에 관계없이 다 무슨 구배가 선하향 구배라는 거에서 이와 같이 올라가다 내려오면서 있는 공부하다 보니까 선하향 구배로 들어가고요. 내려가면 피력에서 들어가는 것도 선하향. 그 사용하는 물 다 돌리는 관, 이 관도 모두 선하향. 그래서 세 개 관 모두가 다 구배를 물어보면 선하향 기억하시고 복잡하다. 뭘 기억하시면 하향 공급, 급탕설비 하향 공급 방식이면 이건 어떻게 돼요?
세 개 관 모두 관계식은 모두가 다 선하향 구배로 해서 문항 3번 좀 정리하시고요. 4번, 5번. 온수 보일러는 직접 가열식은 가열식 저장 탱크와 간접 가열식보다 보일러가 부식되기 쉽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분들은 특히 5번에 그 중앙식 급탕법이죠, 여러분이 43번에 5번. 그럼 43번, 5번 여러분 보시면 급탕 관련 중앙식은 지금 뭐가 있나요? 중앙식부터 보면 일단 중앙식은 직접 가열식이에요. 그리고 간접 가열식에서 일단 중앙식은 이 직접하고 간접 가열식하는 요 급탕에 관한 경로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열식 말 지금 그대로 보일러에서 직접 급탕을 만들어서 피로해서 보낸다면 직접 가열식이고요. 간접이란 것은 보일러에서 만든 온수가 됐든 전기가 됐든 이거를 이 보일러에서 만든 걸 여기를 직접 피로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저땅 탱크 내에 그 가열 코일을 통과시켜서 그 통과한 열을 저땅 탱크 내에 통과하는 가열 코일 열을 빼서도 물을 간접적으로 데워 보낸 걸 이걸 뭐라고 이거를 간접 가열식이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 두 가지 여러분 급탕 경로입니다. 이 경로도 시험에 물어보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부분들이면서 경로 어떻게 해서 급탕을 피로개수로 공급을 합니까? 경로에 관한 것에서 직접 보일러에서 물을 공급하는데 여기는 그 저탕도에 있는 가열 코일에 온수나 전기를 보내서 그 온수 전기 열을 뺏어서 저탕 탱크 내에 있는 물을 데워서 간접적으로 보내는 것을 간접 가열식입니다. 그래서 경로 하나 기억하시고 자 일단 경로까지 정리했죠. 여러분들 그 두 가지 관련해서 그 비교하는 꼭 물어보는 게 여기 이제 부식에 관한 부식이 되게 쉽다도 물어봅니다만 여기 이제 지문에서는 그 비교하는 지문이 그 두 개 정도는 꼭 기억. 일단 급탕 경로 정리 이게 경로도 시험에 물어봅니다. 물어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두 가지 급탕 방식 중에 물어보는 게 보면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이라는 거 어디에 끼는 스케일? 보일러죠. 보일러. 여기서 끼는 스케일이라는 것은 보일러 내에 끼는 스케일의 정도입니다. 스케일의 정도 하고 자, 그러면 보일러 내에 끼는 스케일은 어디가 스케일이 많이 낍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어디가 많이 끼나요? 여기 직접 가열식 스케일이 많이 끼죠. 반면 어디는 간접 가열식 많이 낀다. 여기는 간접 가열식은 많이 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보일러라고 지금 주고 스케일의 이용을 보일러 내에 이 끼는 스케일의 정도를 물어봤으니까 간접 가열식은 여기는 말 그대로 보일러에서 직접 물을 데워 보냅니다. 그러면 필요해서도 물을 뽑아 쓰겠죠. 급탕을 뽑았으면 그 뽑았은 만큼의 새로운 냉수가 어디로 들어가죠? 보일러로 공급이 되는 형태고요. 간접은 뭐예요? 간접은 여기는 그 필요해서 급탕을 뽑았은 만큼의 급탕에 나가는 만큼의 새로운 냉수가 어디로 공급? 여기는 간접 가시면 보일러가 아니라 어디로 공급되는 거죠? 저땅 탱크로 새로운 냉수가 공급되니 당연히 보일러 내에 스케일에 끼는 정도 어디가 많이 낄 수밖에 없고 그 특성상 여기는 직접 가열식이 여기는 간접 가열식인데 간접이 끼지 않는다는 거 아니고요. 직접 가열식에 비해서 끼는 정도가 적다는 거지. 이제 순환하는 과정에서 그 물에 의해서도 스케일이 끼긴 하는데 어디에 비해서는 직접에 비해서는 끼는 정도가 많이 낀다, 적게 낀다는 의미가 아예 끼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많이 낀다, 비해서 적게 낀다는 질문 하나. 그 다음에 열효율이죠, 열효율. 그 다음에 열효율에 관한 열효율. 열효율은 지금 어디가 이 직접하고 간접적인 보셨을 때 그 장점은 어디가 더 많습니까? 직접보다는 간접이 많은데 특히 열효율은 어디가 높다? 직접 가열식이 높죠. 왜냐면 여기는 직접 물을 데워서 피력해서 급탕을 보내는 방법이라면 여기는 가열 코일을 통과한 열을 빼서도 물을 간접적으로 물을 데워서 그 물을 공급하다 보니 당연히 열효율은 어디가 높아요? 열효율은 직접 가열식이 높고 간접 가열식 열효율은 낮습니다. 그래서 기타는 여러 가지 가열 코일의 설치 유무 등등의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시험에 접근했을 때는 가장 첫 번째 경로 어떤 경로로 공급하는지 그리고 비교에 관한 것은 기타적인 있겠지만 스케일의 유무하고 보일러 내에 끼는 스케일의 유무하고 열효율 정도 하는 이 세 가지 정도만 직접하고 간접은 정리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3번 하나 정리해서 3번 정리하고 5번 관련 비교사항 한번 정리 봐주시고요. 44번. 자, 온수 보일러 온수 출구 및 환수구에서는 밸브를 설치하는데 부주의로 밸브가 닫히는 채로 운전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위험할 수 있다 보니
이 온수 보일러의 그 이제 부속 장치 중에 뭐가 더 필요하죠? 현재 나와 있는 2번에 삼방 밸브가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4번에 위험한 상태에 운전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삼방 밸브를 설치해서 안전을 뭐 사전에 고려하겠더라. 그래서 문항 2번에 삼방 밸브 하나 정리해서 44번에 2번. 44번 2번은 그 2번은 현재 삼방 밸브 관한 건 요 주어지는 특징에 따른 것은 2번의 삼방 밸브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현재 여기서 문항에 지문의 그 밸브 명칭 하나만 좀 확인해 볼까요? 여기는 보시면 그 중에서 여기는 4번에 사방 밸브입니다. 사방 밸브. 삼방은 들고나 출구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면 삼방 밸브인데 사방은 들고나 출구가 몇 개 있다. 4개가 있나? 즉 입구가 몇 개? 들고나는 입구 출구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삼방. 4개 있다. 사방 밸브인데 그러면 사방 밸브는 이건 어디에 씁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이 압축식 에어컨을 하나 에어컨은 여러분이 이제 그 대형 어떤 그 실이 큰 실에 가면 에어컨을 가지고 에어컨을 여름에는 이거를 냉방기로 쓰죠. 냉방기로 쓴다는 것은 에어컨이 가동해서 뭐가 나와요? 냉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에어컨인데 겨울에 이거는 냉방에 이걸 뭘 써요? 이거를 난방기로 쓰면 난방기로. 그러면 한 대 에어컨 하나를 가지고 뭘 써요? 여름에는 냉방을, 겨울에는 난방을 되니까 여름에는 에어컨 하나의 에어컨을 가지고 여름에는 냉방기로 쓰고 겨울에는 난방기로 씁니다. 그럼 결국 에어컨은 하나인데 이게 왜 여름에는 냉방으로 쓸 수 있고 겨울은 난방으로 쓸 수 있냐 그래서 냉매 흐름의 순서를 바꿔주는 밸브에 의해서 여름에 냉방, 겨울에 난방하는데 이 역할을 이 냉매 흐름의 순서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들고 나는 그 냉매 흐름의 순서를 바꿔주는 밸브가 뭐가 있대? 이게 사방 밸브가 있기 때문에 이 사방 밸브에 의해서 여름에는 에어컨을 냉방기로 쓰는 거고요. 겨울에는 난방기로 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보시면 사방 밸브라는 것은 그래서 이 에어컨 한 대를 가지고 냉난방을 쓸 수 있는 것은 뭐에 의해서 사방 밸브에서 그 냉매 흐름의 순서를 바꿔주니까 여름에 냉난방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사방 밸브 개념 정도만 좀 확인해 볼까요? 부분들은 기타 열동 트랩은 리프트형 수격 방지기 좀 하나 봐주실 부분 정리를 좀 봐두죠. 44번 정리했습니다. 45번은 좀 쉬었다 볼까? 45번은 쉬었다가 45번부터 기타 나머지 전체적인 지문 정리 좀 하시겠습니다.